예, 반갑습니다. 오늘 AI와 금융경제의 변화라는 주제로 점심시간에 강의하게 된 이경전입니다. 저는 여기서 AI 거버넌스 이슈라는 글을 썼습니다. 상당히 고심해서 썼고요. 이 책을 보시면 좀 느낌이 있겠지만 다 카이스트의 교수로 계셨거나 카이스트 졸업생 위주로 쓴 책이고, 카이스트에서도 좀 경영대, 비즈니스 스쿨 사람들이 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른 AI 유행서와는 많이 다르게 굉장히 신경 써서 주로 박사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과 서로 많은 비판을 통해서 만든 책이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너무 비판하니까 어떻게 되죠? 뾰족한 내용이 없어지고 다 다듬어져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해가지고 날카로운 의견들이 다 걸러졌어요. 너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한계는 뭐냐면 챗GPT 이전에 쓰였다는 거예요. 저 이 책 굉장히 신경 써서 썼는데 챗GPT가 나오는 바람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옛날, 읽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서 현재 챗GPT 상황과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주로 챗GPT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개인적으로 챗GPT 강의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요.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35년간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전 챗GPT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기 전에 이런 기계가 나올 줄 몰랐죠. 흥분이 되죠. 그런 저가 갖고 있는 흥분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30년 전에 무슨 혁명이 일어났냐? 1993년이면 이제 월드 와이드 웹 혁명이 일어난 거죠. MBC에 믿거나 말거나는 프로그램 기억하실 거예요. 믿기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믿거나 말거나를 보는데 컴퓨터상에서 화면이 나오고, 화면을 어떤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나오고, 어떤 상점으로 들어가고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GPT 3.0이 이제 2020년 우리 코로나 시절 5, 6월쯤에 발표가 됐어요. GPT-1은 2018년, GPT-2는 2019년에 발표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가 쓰려면 꼭 아이디를 기다리라 그러고, 이거는 아직 세상 사람들한테 뭐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2020년 GPT-3도 조금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아이디를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서 기다렸더니 한두 달? 몇 주 만에 이제 쓸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GPT-3를 써봤는데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2022년 8월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의 버전입니다. 2020년 8월 기억하시죠? 그 도곡동, 대치동 쪽에 특히 대치역 있고 그런데 거기 물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난리 난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이번 강남 물난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연재해로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두 번 다시 물난리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비가 올 때 하수광고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번 강남 물난리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죠. 그 네이버 직원이 특별히 나를 관리해서 뒤에서 좀 사람이 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잘못인가? 그랬더니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이래요. 환경공무원이야 서울시청이야? 그랬더니 둘 다래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뒤에 분명히 네이버 직원이 지금 나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근데 제가 GPT-3가 못했던 거, 2020년에 못했던 거 그대로 이제 했죠. 기준의 눈은 몇 개? 2개입니다. 네 발의 눈은 몇 개? 4개입니다. 너 AI 맞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확인 사살했죠. 보통 사람의 손에는 눈이 몇 개? 10개입니다. 그러니까 GPT-3의 수준이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안 가진 게 맞아요. 그죠? 수준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챗GPT, 작년 11월 30일에 나온 이 챗GPT는, 챗GPT가 나오면 이제 저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한번 써보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겠죠. 내 발의 눈은 몇 개?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발에는 눈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요. 1600년 미국 대통령 누구야?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는데 2년 전에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향상됐네. 또 뭐는 못하고 뭐는 잘하는지 계속 이제 하는데, 챗GPT가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좀 쓸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걸 챗GPT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9년에 인터넷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의 느낌을 언제 받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1993년, 4년, 95년쯤에 받았죠. 왜냐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87학번인데 카이스트 들어갔더니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을 보낼 데가 없죠. 왜?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딴 사람이 써야 저도 이메일이 필요하고 인터넷이라는 게 필요한데 1980년대에는 인터넷은 있었으나 일부 대학에만 있었고 아무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대중화되면서 오늘날의 인터넷 회사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챗GPT가 저는 굉장히 큰 혁명이라고 생각해. 마치 월드와이드에 탄생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30년 전쯤은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럼 오픈 AI도 이걸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오픈 AI는 회사 넷스케이프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넷스케이프 누구한테 지죠?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지고 지금 넷스케이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구글의 크롬이나 애플의 사파리 정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과연 25년 후에 구글 같은 위치로 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혼란기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30년 전에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처음 클릭했을 때 정도의 어떤 충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또 2016년에 한번 또 떠드는 게 있었죠. 알파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일국부터 생중계했죠. 막 어느 순간 보니까 지고 있어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컸죠. 일국에서. 이국에서도 막 패 싸움을 막 하는데 이슬 구단이 이제 얘는 패를 못 하겠지. 그래서 패를 막 계속 거는데 패를 완벽하게 처리해요. 이국도 졌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대중들은 잘 몰랐어요. 써보진 않았어요. 내가 알파고를 안 써봤으니까. 근데 이제 챗GPT는 지금 대중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충격이 좀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2020년 당시 아까 말씀드렸죠. GPT-3가 되게 멋지긴 했는데 뭔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쓴 글이 GPT-3는 멋지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GPT-3 이런 글을 썼는데 지금 보면 좀 창피하죠. 왜? 제가 갈 길이 멀다라고 그랬는데 갈 길이 3년, 2년이면 이상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지금 보면 좀 창피합니다. 당시에 이제 최초의 칼럼이긴 했어요. GPT-3에 관련된. 그러면 아까 보세요. 내 발에 눈은 몇 개야 돼? 2개라고 했잖아요. 되게 멍청했잖아요. 오픈AI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다음 버전은 절대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케냐에 있는 사람들을 써가지고요. 한 시간에 $2 주면서 그동안 얘네가 잘못 대답한 것들 있죠. 그것에 대해 정답을 입력을 했어요. 케냐 사람들이 배꼽에 눈이 없다, 발에 눈이 없다, 무릎에 눈이 없다 다 썼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몇 가지만 넣어도 알아먹는. 그러니까 AI가 신기한 거죠. 그래서 기능이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그걸 이제 2020년 1월에 인스트럭 GPT가 나왔고요. 또 하나 기능이 뭐냐, 세이프티 기능을 넣었어요. 이거 이제 챗GPT 쓰면요 답답해요. 이거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법을 알려줘. 그러면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을 잘 지키려고 얘기하는 거, 좀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 또 얘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되게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세이프티 기능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게 나쁘다고 보아요. 이런 거 결국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X.AI라는 회사를 새로 세웠죠, 지금. 자기는 이제 트루스 GPT라는 거.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는. 진실을 감추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뭐 얘기하면 그 얘기는 안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나오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이제 막 이상한 질문하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사회적 충격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얼마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오픈 AI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많은 그런 AI를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올해 3월 14일 파이데이 때 GPT-4가 나오죠. GPT-4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모달 AI라고 하죠. 뭐냐면 이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 줄을 가위로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질문을 하면 풍선이 하늘로 날아간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를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왜냐면 우리 인류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책이잖아요. 책에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텍스트만 학습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이미지까지 학습을 하니까 이제 인류의 문화유산을 얘가 다 학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일반인 사용 불가예요. 근데 아마 일주일 후에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일주일 전쯤에 오픈AI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GPT-4 사용자는 앞으로 2주 내에 이 이미지 사용 기능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인데 이게 3월 14일 날 나올 때는 언제 일반인한테 오픈될지 몰랐는데 2주 내에 다음 주 내에는 GPT-4 유료 사용자는 다 이걸 사용할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GPT-4는 입력 단어의 수가 25,000단어예요. 한국어로 치면 12,000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GPT-4는 32,000자까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2는 지금 10만 개까지 가능해요. 최근에 이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를 아마존이 투자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3자 구도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마이 아이스라는 회사는 이 GPT-4를 이용해서 맹인들의 눈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앞으로 이제 켜놓으면 카메라가 보고 이거를 GPT-4나 제미니 같은 애가 계속 설명해 주겠죠. 지금 앞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 만에 어떤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일단 많은 것들이 대화로 바뀔 것이다.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 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태극전사로 아주 멋진 사행시를 써줘 그랬더니 얘가 썼거든요. 근데 세 번째 행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행을 다시 써줘 그랬더니 얘가 세 번째 행만 다시 썼죠. 그러면 이제 다 합쳐줘 그랬더니 다 합쳐줬죠. 좀 신기하죠. 얘는 말귀를 알아듣진 못해요. 근데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서비스가 대화 AI 혁명으로 대화로 될 것이다. 그럼 금융도 뒤에 나오지만 우디라는 서비스 이미 나왔잖아요. 오늘 투자할 만한 회사 알려줘. 뭐 이러는 거죠.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세 번째 회사, 그 회사 왜 투자하라는 거야?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도 이제 이미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샤피파이라든가 한국의 이제 마켓컬리라고 할 수 있는 인스타카트 또는 이제 개차. 제가 개차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거 한번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개차에서 제가 다음 차는 내가 골프백이 4개 들어가는 차를 사고 싶어.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 그랬더니 왜냐면 제가 골프백이 4개가 다 안 들어가서 사람들 다 4명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모닝을 사래요. 모닝?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얘가 말을 잘 못 알아들고 골프백 4개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야, 골프 치는 사람 4사람, 그 다음에 골프클럽 4개, 보스턴백 4개가 다 들어가는 차를 사고 싶어. 그랬더니 소렌토를 사래요. 그래? 근데 다음 차는 나 하이브리드 카를 사고 싶어. 그랬더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화로 하는 거죠, 대화로. 그 다음에 제가 며칠 후에 또 가서 골프 치는 사람이 좀 좋은 차가 뭐야? 했더니 폭스바겐 골프를 사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개차에 가서 그래도 이 차에 대한 내가 다음 차를 살 때 이런 차를 사고 싶은데 이제 이런 얘기가 됐죠. 지금 이제 신세계가 이미 이런 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세계 쇼핑 AI라는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이제 대화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를 쓰시다 보면 여기에 보면 플러그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플러그를 설정해서 버블 굿즈라는 걸 설정하고 나서 제가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을 추천해줘 했더니 여기가 상품 링크가 붙고 있는 거죠. 그 링크를 누르면은 이제 버블 굿즈라는 사이트로 가서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8월 16일부터 3박 4일 가는 좋은 관광 계획을 알려줘요. 제가 감천문화마을은 내가 많이 갔으니까 좀 빼줘. 그러면 빼줍니다. 해동연구소 작년에 갔어. 그거 빼줘. 그러면 해동연구소 근처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신기한 거죠. 근데 이거 하는데 얘가 갑자기 자꾸 저보고 언제 오네요. 아니 AI가 대답만 할 것이지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해? 그래서 좀 제가 짜증나는데 얘가 자꾸 언제 오냐고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했어요. KTX로 부산역에 16일 오전 일찍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카약이라는 플러그를 돌려면서 부산에 호텔을 링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6일 날 아까 온다고 제가 3박 4일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눌러보면 이제 8월 16일부터 3박 4일 호텔이 어베일러블한 걸 보여주는 거죠. AI로 인한 커머스로 연결하는.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최수현 대표는 이번에 하이퍼클로바 X 발표하면서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했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그들을 AI로 연결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형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많은 서비스가. 또 하나 중요한 혁명은 이제 빠른 생성 AI 혁명이라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빨리 많이 잘 생성하는 개인과 조직이 이긴다. 요즘은 저는 뭔가 이제 글을 써야 될 때 AI한테 시켜야 되느냐 내가 직접 써야 되느냐 이걸 늘 고민하죠. 제가 하기 싫은 건 대부분 AI한테 해요. 오늘 강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강의 개요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강의 퀄리티와 상관없고 무슨 행정용이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거 팍 긁어가지고 야 이거 요약해봐. 그럼 얘가 대충 요약해요. 그럼 한 줄만 고쳐가지고 그냥 딱 보내주면 제가 쓰기 싫은 걸, 퀄리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글 이런 거는 AI한테 지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정치가 바뀐다. 제가 어느 학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800명한테 제가 메시지를 날릴 기회가 있는데요. 800명을 다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다 AI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거 하셨어요? 이어북?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 지금 정말 약올라 죽겠어요. 이거 보면요. 얼마 벌었습니까? 이거 보니까 8,800원인데 이걸 150만 건, 150억 벌었어요. 한 달 만에. 이거 AI로 한 거죠. 나의 과거를 창조했어요. 내가 만약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녔으면 내 졸업사 앨범은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중에서 이쁘게 잘 나온 것만 막 페이북 인스타에 올리는 건데 8,800원. 막 2번씩 하고 3번씩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남의 사진 봤더니 이렇게 이쁜 포즈가 있거든.
왜 나는 이거 안 줬어?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이게 생성 AI로 한 달에 100억을 번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막 넘쳐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2025년이 되면 AI가 인터넷 컨텐츠의 90%를 생산할 것이다. 제가 최근에 논문을 썼는데 어제 되게 좋은 소식이 왔어요. 심사위원 3명은 억셉트해라, 1명은 리젝트해라 이렇게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잘 될 것 같아요. 3대 1이잖아요. 근데 그 논문 AI로 많이 썼어요. 그 논문 쓰는 생산성이 제 생각엔 10배 이상. 그러니까 딥L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딥L.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제가 막 이렇게 제 생각을 썼어요. 그럼 바로 영어로 바꿔요. 그럼 그러면 얘는 약간 직역하는 애니까 얘를 카피해서 챗GPT에 넣어서 다시 써줘. 포멀하겠어. 그럼 포멀하게 논문 투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쓴 거 맞죠? 왜냐하면 제 아이디어를 넣고 얘는 번역을 했고 챗GPT는 이거를 다시 아카데믹하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논문을 쓸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논문 쓰는데 자신이 생겼어요, 저도. 야, 영어 좀 부족하니?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한글로 갖고 와. 내가 다시 영어로 잘 써줄게. 왜? 딥L이랑 챗GPT가 우리의 연구 아이디어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일반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옛날에는 기업에서 어떤 AI를 하려면 고심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걸 먼저 써보자. 잘 되는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한번 얘한테 시켜보세요. 시켜봤을 때 2가지예요. 3가지죠. 잘한다. 그 다음에 못한다인데 못한다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명령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 쓱 넣어봤는데 하면은 이게 생산성이 20-30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선배님들을 만나는데 대학교 교수님들만 있는 모임이더라. 우리 고등학교 나오는 명단을 이렇게 주는데 꼬깃꼬깃한 종이에 이렇게 주셨어요. 또 이런 거 못 참죠, 그죠? 디지털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S컵에다 올렸어요. S컵 이제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S컵에다 올렸더니 이미지에서 939글자를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카피해가지고 챗GPT에 넣으면서 야,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 그랬더니 얘가 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가 표를 만드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한번 시켜본 거죠. 근데 여기에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라고 이렇게 2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컬럼을 하나 더 늘린 다음에 소속해서 대학교 이름과 학과 이름 분리해. 그랬더니 얘가 대학교랑 학과를 분리했죠. 이 시간 얼마나 걸렸나요? 종이를 사진으로 찍고 S컵에 올리고 그럼 한 1초 만에 S컵이 답변해 주거든요, 이거. 그럼 제가 이거를 카피해서 야, 여기 이메일 있는 사람, 이메일 몇 줄은 이메일이 있다, 어디는 이메일이 없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표로 정리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조교한테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하면은 한 15분에서 20분 걸렸겠죠. 근데 AI 이걸 하니까 1분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산성이 한 20-30배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학회장에 출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랑 같은 학교 나왔으면 우리 동창인데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고 그분이 뭐 어떤 연구를 하면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크롤링을 해가지고 야, 모든 800명의 교수들의 최신 뉴스를 하나씩만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최신 뉴스를 반영해서 교수님 요즘 이런 활동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이걸 이제 AI가 만드는 거죠. 그죠? 근황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분과 나의 연결관계 뭐 같은 학교를 나왔는지 뭐 같은 연구를 하는지 같은 학회에서 일을 하는지 뭐 좀 연결관계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아까 대충 8,000자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분의 양력, 저의 출마 소견서, 저의 양력, 그 다음에 그분의 최신 근황, 그런 다음에 챗GPT한테 지금 내가 출마했잖아, 알지? 근데 지금 이분의 양력이 있어. 이분의 근황 내용도 반영해서 인사말을 써줘. 앞부분에는 근황을 얘기해주고 뒷부분에는 이분이 관심 가질 만한 내 공약을 가장 비슷한 공약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 나와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와요. 그럼 저는 그거를 자동으로 보낼까요? 자동으로 보내면 낙선. 그죠? 자동으로 보내면 안 되고 그걸 보면서 고칠 거 고치고. 왜? AI가 에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AI를 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스탠포드 학부생이 한 거 여러분 100% 믿으면서 일하면 망해요. 믿지 말고 그거를 활용해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퍼스에시브한 메시지 인텔리전스 같은 걸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 회의 중에 이런 스팸 문자가 나온 거예요. 더 시에나 라운지 청담 오픈 기념 저기 뭐지? 뭔가 골프에 관련된 것 같은데 원래 여러분들 스팸 메시지 읽으세요? 거의 안 읽잖아요, 광고. 근데 이건 딱 내가 좀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의 중간에 메시지를 읽었어요.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회원권에 관심이 있는지. 보니까 SKT가 보냈더라고요. 저의 추측인데요. SKT가 제가 티맵을 쓰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제가 티맵에서 골프장을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군데 골프장만 다녔으면 어떻게 돼요? 티맵 입장에서 얘는 여기 회원이네. 근데 제가 전국을 막 헤매 돌아다니는 골퍼야. 얘는 보니까 회원권이 없다. 회원권은 없는데 얘가 골프는 치네. 한 달에 한두 번 치네. 이러면 얘는 회원권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은 타겟 마케팅을 하는데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 문자 메시지가 다 생성형 AI 모델로 개인화된 마케팅. 이미 SK텔레콤이 이걸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AI를 써서 메시지를 많이 빨리 잘 생성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이제 이기는 시대로 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챗GPT는 그냥 언어 모델이라고 그래요. 언어 모델은 뭐냐면 어떤 기계인데 어떤 기계냐면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1번째 단어를 뱉어내는 기계예요. 여러분들도 언어 모델입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대한독립 바로 나오시죠? 제가 두 단어를 드렸더니 세 번째 단어가 튀어나오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바로 나오셨어요. 굉장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외국인들 만나면 바로 How are you? 갑자기 기습 공격 들어오죠. How are you? 그리고 순간 당황하는데 I'm fine, thank you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 모델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몇 개 단어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 다섯 번째 단어, 여섯 번째 단어 하다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 그때 끊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N개의 단어를 어떻게 잘 집어넣어 줄 거냐. 근데 그게 뭐라고요? 32,700개 정도의 한국어 글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간의 능력은 크리에이티브 퀘스처닝이 중요하다. AI가 나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많고 AI가 더 잘하는 거는 얘한테 빨리 질문을 잘 던져가지고 그 결과물을 뽑아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왜 그러냐? N+1번째 단어를 자기가 끄집어낸 다음에 그걸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끄집어낸 걸 다시 집어넣으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3,000%로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AI는 엄청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해야 되고 이거를 자동으로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이라면 AI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늘 AI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문서를 학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독한 놈이죠.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문서를 구멍을 냈어요. 이렇게 단어를 랜덤하게. 단어를 맞추는 학습을 한 거예요. 지금 요 신경망은 연결관계가 39개 정도밖에 안 되는 신경망인데 지금 챗GPT가 1750억 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4는 한 1조가 넘는 거로 추정이 돼요. 그럼 이걸 만드는 비용은 여기서 공 하나를 뺀 한국 원화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1750억 개면 공을 하나 지우면 175억이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가 한 2000억 개라고 하니 공 하나 지우면 200억이잖아요. 컴퓨터 학습 비용만 200억이 들기 때문에 큰 회사가 할 수밖에 없는 회사 비즈니스죠. 그래서 아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파라미터 수가 1년에 10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조 단위, 후년에는 100조 단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신경망 파라미터의 수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2년, 4년, 적어도 2029년 이내에 인간의 복잡도와 비슷한 신경망이 나오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재 생각인데 인간의 신경망과 복잡도가 같다고 해서 같은 성능을 낼 가능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다.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이제 개인이 초고대 AI를 그냥 내 스마트폰에 소유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쯤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말로 물건을 사려고 하고 말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럴 때 그럼 누가 그 시장을 잡느냐. 금융 관점에서 보면 그런 회사가 누가 될 거냐. 그것이 이미 상장된 회사에서 할 거냐 비상장 회사에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서비스는 일단 챗GPT 무조건 써보셔야죠. 아직 안 써보신 분은 chat.openai.com에 가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뉴빙에 가셔가지고 써보시면 되고 또 한국에 재밌는 서비스가 이제 에스크업이죠. 위트는 최근에 100만 명이 썼다고 이세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아까 말씀드린 디펠 구글의 제미니도 이제 곧 나오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이거 아직 미공개인데 월 30불 받겠다고 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7%인가 올랐대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상거래든 금융이든 이런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에이전트로 가면서 이제 대화형 제너러티브 서비스가 나오고 단순히 처음엔 대화로 하지만 이제 거래로 이어지고 거래에서 이제 자동화 에이전트. 자동화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암호화폐 지갑 봐봐. 지금 얼마 있니? 100불 있는데요. 너 24시간 안에 이거 1000불 만들어 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 100불 가지고 암호화폐를 산 다음에 그걸 막 선전하고 얘가 120불 어치로 올라가면 팔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요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이제 그 개념을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챗GPT가 되게 단점인 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 누구야? 그럼 문재인이라고 할걸요? 2021년 9월인가까지밖에 학습을 안 해가지고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왜? 한 번 학습하는데 아까 몇백억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모르니까 뭐예요? 아까 주식 투자 이런 데 못 써먹고 상품 파는데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상품 파는데 써먹게 하려면 이 RAG라는 걸 결합해서 오늘 현재의 데이터는 얘가 검색을 해요. 검색한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32,000자. 내가 검색한 내용을 얘한테 주고 그다음에 질문을 주면 얘는 이걸 이용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좀 복잡한 개념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앞으로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가 앞서 나갈 것이다. 제가 20년 전에 썼더라고요. 1999년에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당시 이런 상상을 다 했는데 20년 동안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런 것이 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저희 연구도 이런 건강관리 에이전트 같은 걸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내 건강 정보를 어떤 플랫폼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스마트폰에 있는 AI가 자비스처럼 나랑 대화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AI를 개발하고 있고요. 회사는 앞으로 이 전사적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다 갈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우리 회사 AI를 우리가 가꿔주는 거야. 우린 고객이랑 만나면서 야, 오늘 고객이 이런 얘기 하더라. 야, 내가 녹음해왔어. 너 집어넣어. 나 학습해라. 예, 이렇게 하면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모 은행이랑도 이런 은행에 정책 문서가 있어요. 정책 자금 있잖아요, 정부에서. 1200개의 정책 자금이 있어. 근데 은행원들은 그 정책 자금이 뭔지 다 몰라요. 그럼 어느 기업가가 와서 나한테 무슨 대출이 제일 유리해요? 그럼 1200개 중에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은 계속 바뀌죠. 그럼 그걸 저희가 지금 AI로 RAG에 넣고 또 파인 튜닝해서 집어넣어서 이걸 대화로 답을 주는 그런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한 얘기예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나 기업한테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대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AI를 써보면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챗GPT를 어떻게 안 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그 느낌을 몰라? 아직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좀 슬픈 얘기는 곧 사람이 퇴근할 때 AI에게 일을 시키는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퇴근 5시, 6시 하는데 내일 봐. 그런데 잠깐. 퇴근하는 건 좋은데 내일 아침 9시까지 AI한테 뭐 일 시키고 퇴근하는 거야? 너가 쉬는 건 괜찮은데 너의 AI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회사가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15시간 동안 AI가 최대한 일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 근무 시간도 마찬가지죠. 야, 나는 오늘 8시간 동안 AI랑 절대 얘기 안 하고 일해야지. 그게 아니라 수시로 AI랑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겠죠. 그런 구조로. 하지만 사람은 AI가 못하는 걸 해야 되고 AI를 맹신하지 않으면서 AI를 건설적으로 가르치고. 왜냐, AI 성능은 좋아졌지만 앞으로 영원히 실수를 해요. AI는 영원히 실수를 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AI를 다룰 거면 전문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AI는 지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32,000자에서 10만 자까지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 대화하는데 그 사람 말이 틀렸는지 안 맞았는지 실시간으로 판단 못하는 사람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공부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말하는 거를 야, 그거 잘못됐잖아. 그거 이상하잖아. 잘못됐다 그러면 되게 잘못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AI한테 계속 뭐라고 하면서 얘를 정서 향상시킨, 그럼 그런 능력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AI 시스템은 영원히 실수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AI는 같이 루프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AI, 이거는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왜 아까 뭐라고요?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1번째 단어를 내뱉는 그냥 자판기와 같은 기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아까 1982년에 이 안에 분명히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AI나 컴퓨터를 모르면 그게 두렵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얘는 아무런 생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